안녕하세요. 낙성대에 있는 요양보호사교육원 조교수입니다. 요양보호사 시험 대비 귀로 듣는 단원별 요약을 준비했습니다. 편안하게 듣다 보면 단원 정리가 저절로 되실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복지원고 사용과 안전관리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복지원고 사용, 요즘에 자주 출제되는 게 대여 품목이냐 구입 품목이냐 이런 것들이 아주 자주 출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먼저 대여 품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동 침대, 수동 침대, 경사로, 수동 휠체어, 이동 욕조, 배회 감지기, 목욕 리프트, 욕창 예방 매트리스 이렇게 8가지가 되겠고요. 구입 품목은 이동변기, 목욕 의자, 성인용 보행기, 욕창 예방 방석, 욕창 예방 매트리스, 지팡이, 손잡이, 미끄럼 방지 용품, 간이 변기, 자세 변환 용구, 요실 큰 팬티 이렇게 11가지입니다. 장교양 등급자는 연간 160만 원 한도 내에서 복지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있는데 구입 또는 대여가 2가지가 다 되는 게 바로 욕창 예방 매트리스예요. 욕창 예방 매트리스는 구입하실 수도 있고 대여할 수도 있습니다. 자, 311페이지에 수동 휠체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수동 휠체어는 보행이 불가능하거나 장시간 보행이 힘든 경우에 사용을 하게 되는데, 자, 휠체어를 선정할 때 고려사항입니다. 표면이 거칠고 딱딱한 쿠션은 욕창을 유발할 수 있고, 휠체어의 안장 양쪽 끝이나 바퀴에 대상자의 옷이나 손가락에 낄 염려가 없어야 하며 표면이 날카로운 부분이 없어야 합니다. 수동 휠체어 사용 시 주의사항은 휠체어를 움직이지 않을 때는 편편한 지면에 두고 잠금 장치를 항상 잠궈둡니다. 경사로를 내려갈 때나 미끄러운 바닥을 이용할 때 2단 브레이크를 사용해서 안전상의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되겠고요. 휠체어를 접은 상태에서 비를 맞지 않게 보관합니다. 타이어 공기압은 잠금 장치 작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적정 공기압을 유지해야 하는데, 적정 공기압이라 하는 그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엄지손가락으로 힘껏 눌렀을 때 0.5cm 들어가면 적정하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공기압이 너무 낮으면, 뒷바퀴 공기압이 너무 낮으면 잘 굴러가지 않고 잠금 장치가 잘 안 돼요. 그리고 공기압이 너무 많으면 진동 흡수가 안 돼서 퉁퉁 튀는 현상이 있는데, 과거에 시험 문제에 뒷바퀴 공기압이 낮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잠금 장치가 잘 안 된다 하는 게 답이었었죠. 자, 314페이지에 욕창 예방 매트리스입니다. 욕창 예방 매트리스는 최근에도 그림이 주어지면서 시험에 나왔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여와 구입이 모두 가능한 게 욕창 예방 매트리스입니다. 이 역할은 압력을 분산하고 통풍을 원활하게 해서 욕창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을 하고, 선정할 때 고려사항은 보온성, 통기성, 탄력성, 흡습성이 뛰어나고 욕창 예방, 일으켜 세우기, 체위 변경 등 간호하는 사람이 부담을 고려해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사용할 때 주의사항은 날카로운 물건을 조심하고 대상자 이외에 다른 사람이 매트리스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열을 발산하는 제품, 찜질기 같은 것들과 함께 사용하지 않겠고, 하루에 한 번 이상 꼭 기구의 정상 작동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315페이지의 욕창 예방 방석인데요. 장기간 휠체어 등에 앉아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욕창을 예방하고 깔아두는 방석이에요. 통풍이 잘 되고 세탁이 용이한 것을 선택해야 되겠고, 자, 침대는 수동과 전동 침대가 있는데 둘 다 사용하는 방법은 마찬가지입니다. 대상자가 쉽게 일어나고 스스로 활동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사용하는데, 대상자가 침대 위에 있을 때 침상 난간을 올리고 잠금 장치는 항상 잠가둡니다. 침대 잠금 장치를 잠근 상태에서 강제로 이동하지 않겠고,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높낮이를 가장 낮은 위치에 둡니다. 침대 난간을 잡고 침대를 이동하거나 침대에 오르거나 내려가지 않습니다. 크랭크 손잡이는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안으로 접어든다. 이것도 과거에 아주 많이 나왔던 내용입니다. 크랭크 손잡이 사용하지 않으면 안으로 접어든다라는 내용. 사용하는
자주 사용하는 물건은 침대 가까이 둡니다. 317페이지에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는 보행이 불편한 대상자가 사용하는 보행 보조 도구죠. 한발 지팡이, T자형 지팡이라고 얘기하는데 작고 딱딱 간단하고 가볍고 균형 감각 등을 향상시키나 지팡이 중에 가장 안정성이 떨어지는 것은 한발 지팡이, T자 지팡이고요. 네 발 지팡이는 발이 4개니까 기저문이 넓어서 체중 지지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지방이 바닥 끝에 고무가 달았는지 수시로 확인한다. 이거 최근에 그림과 함께 출제됐었습니다. 지팡이의 그림이 출제되면서 다음과 같은 보행 보조 도구는 무엇을 살펴봐야 되느냐 하면은 고무가 달았는지 수시로 확인한다. 요게 답입니다. 319페이지의 성인용 집 보행기입니다. 보행이 불편한 경우에 실내외에서 스스로 이동할 수 있도록 보조 바퀴가 달린 기구인데 일반 보행기가 있고 보행보조차, 소위 실버카라는 게 있고요. 보행차가 있어요. 자, 비슷비슷하게 생겼는데 조금씩 다르죠. 일반 보행기는 대체로 안정성이 높고 팔과 손을 이용해서 다리에 체중 부하가 없으나 느리게 걸어야 되는 게 그 일반 보행기고요. 우리가 실버카라고 하는 보행보조차는 가장 불안정한 보행기이기 때문에 균형 감각과 보행 능력이 있는 대상자가 사용하셔야 됩니다. 빠르게 걸을 수 있으며 잠금 장치 손잡이가 있어서 마치 그 자전거의 손잡이에 브레이크가 달린 것처럼 잠금 장치가 손잡이에 있습니다. 이 손잡이 위치, 손잡이도 시험에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림과 함께. 쉴 수 있는 의자와 수납 공간에 바구니가 있는 것은 보행보조차, 실버카겠고요. 보행차는 잘 걷지 못하는 대상자가 주로 실내외에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체중을 지지하고 균형을 잡아주어서 지팡이보다는 안정적으로 걸을 수 있고 뒤로 잘 넘어지는 사람이나 뇌졸중으로 반신마비가 된 사람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보행이 불안정한 대상자는 요양보호사 손을 뻗을 수 있을 만큼의 위치에 서서 만일의 사태에 우리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21페이지 이동변기입니다. 이동변기는 화장실까지 가기 어려우신 분들이 용변을 편안하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용품이시죠. 자, 대소변 바지 변기통은 탈부착해서 뜨거운 물이나 소독약으로 소독할 수 있는 재질이어야 된다. 이거 최근에 나왔던 시험 문제예요. 다시 한번. 대소변 바지 변기통은 탈부착해서 뜨거운 물이나 소독약으로 소독할 수 있어야 된다. 요게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팔걸이와 등받이가 있고 대상자의 무게를 견딜 수 있도록 튼튼해야 되겠고 사용 전 4개의 다리가 지면에 완전히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변기 한쪽 손잡이만 잡고 일어서지 말아야 되고 덮개 기대지 않습니다. 322페이지의 간이변기입니다. 간이변기는 이동이 불편한 대상자가 침대 등에서 용변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하는데 열탕으로 소독할 수 있도록 내열성이 있어야 되고 소변량을 측정하도록 눈금이 있고 소변 속을 볼 수 있도록 흰색이거나 투명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 손잡이인데요. 자,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가 신체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어서 낙상을 예방하기 위한 용품이죠. 자주 왕래하는 장소에 손잡이를 달아 낙상을 예방하고 대상자의 자립성을 높여줍니다. 녹이 슬지 않고 돌출부가 없으며 편리하고 안전하며 미끄럼 방지가 되어 있는 재질이 좋겠죠. 323페이지의 목욕 의자입니다. 목욕 의자는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를 목욕시킬 때나 머리를 감길 때 자세를 도와주는 예컨대 앉는 변이 높지 않고 등받이는 높아야 되겠고요. 팔걸이가 있는 게 안정적입니다. 녹슬지 않은 소재로 엉덩이 부위는 미끄러지지 않아야 되겠고 의자 부분에 구멍이 있거나 홈이 파여서 물이 빠져나올 수 있어야 되겠고요. 바퀴가 만약에 부착되어 있다면 목욕 의자는 잠금 장치가 있고 다리 밑부분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이어야 되겠고요. 소재는 금속 또는 목줄에서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325페이지 보시면 자세 변환 연구에서 자세 변환용 시트, 자세 변환용 쿠션이 있는데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자세와 위치를 변환하기 위한 연구죠. 시트의 안감과 겉감은 마찰이 적은 재료여야 되고 너무 딱딱하거나 미끄럽지 않고 변색되지 않고 커버를 세척할 수 있고 소독하셔야 될 수 있는 재질이어야 됩니다. 326페이지에 목욕 리프트가 있죠.
자, 입욕할 때 높낮이를 조절해서 목욕을 보조하는 용품인데 이 또한 녹이 슬지 않고 높낮이와 등받이의 각도가 조절되며 대상자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감전을 예방하기 위해서 충전용 배터리만 목욕 리프트의 전원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326페이지 이동 욕조예요. 침대 위나 거실 등에서 편리하게 목욕할 수 있는 이동식 욕조인데 표면에 미끄럼 방지가 되어 있고 조작이 간편하고 사용 중에 쉽게 풀리지 않아야 되는 거 요거 얼마 전에 출제가 됐었습니다. 다시 표면이 미끄럽지 않고 조작이 간편하고 사용 중 쉽게 풀리지 않아야 되는 거 이동 욕조 고려할 점에서 시험에 나왔었고요. 공기 주입 및 조립은 간단하고 팽창한 상태에서 변형이나 흠이 없어야 되겠고요. 평평하고 이물질이 없는 장소에서 사용을 하고 한 번에 한 사람만 사용하고 욕조를 잡고 일어서거나 앉지 않습니다. 응급 상황 발생할 경우에는 배수 밸브를 즉시 열어서 물을 빼야 돼요. 그러니까 응급 상황 발생 시 즉시 공기 밸브를 열어준다가 아니라 배수 밸브를 열어주는 거예요. 물이 빠져야지 공기가 빠지면 안 됩니다. 자, 327페이지에 미끄럼 방지 용품이에요. 미끄럼 방지 용품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 미끄럼 방지 테이프, 미끄럼 방지 양말, 미끄럼 방지 액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실금 팬티예요. 일반 섬유 팬티에 방수 패드가 부착된 형태이며 세탁 후에 반복 사용이 가능해서 좀 경제적인 면이 있는 게 요실금 팬티입니다. 그 다음에 328페이지 보면은 배회 감지기가 있어요. 배회 감지기는 어떤 분들이 사용하느냐? 치매 등 문제 행동을 보이는 대상자들의 배회 및 실종을 방지하기 위한 용품으로 항상 전원 및 작동 상태를 확인해야 됩니다. 요거는 또 시험에 나왔었죠. 배회 감지기 누가 사용하느냐? 치매 환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경사로입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대상자의 이동을 돕기 위한 건데 안정되고 균형이 잘 이루어졌는지 잘 고정되어 있는지 파손된 곳은 없는지 확인해서 추락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끔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바로 복지용구 사용에 관한 설명이었고요. 이제 359페이지를 보시면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안전관리에 낙상, 화재, 수해와 태풍, 지진, 정전, 전기 사고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먼저 낙상입니다. 낙상은 발생 후에 일어날 수 없는 경우, 낙상을 발생했는데 일어나실 수가 없대요. 그럴 때는 119에 전화하고 의료진이 올 때까지 대상자를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게 방법이겠고요. 낙상 후에 일어날 수 있는 경우에는 대상자가 스스로 일어나서는 안 되면 진정시키고 일어나기 전에 대상자에게 다친 곳과 아픈 곳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낙상 후에 못 일어나시면 119한테 연락하고 일어날 수 있다 하더라도 스스로가 아니라 진정시킨 다음에 어디가 아픈지 확인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낙상이 일으키는 요인 이것도 시험에 자주 출제됐던 건데 신체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과 행동적인 요인이 있어요. 자, 신체적인 요인은 보행장애나 심장질환, 빈혈, 시력저하, 청력감퇴, 기립성 저혈압, 약물 복용, 야뇨증, 빈뇨, 저혈당. 정말 신체적인 게 이유가 돼서 낙상을 일으키는 것을 신체적 요인이라고 그러겠고 환경적 요인은 말 그대로 환경적입니다. 부적절한 조명, 고정되지 않은 매트, 물기 있는 바닥, 평평하지 않은 바닥, 문턱, 바닥에 어질러진 물건, 전깃줄, 미끄러운 복도, 경사가 급한 장소, 난간이 없는 계단, 부적절한 가구 배치, 휠체어, 보조기구, 보행기, 바퀴 달린 탁자 사용, 침대 난간을 올리지 않는 경우 등 이런 것들은 환경적인 요인입니다. 환경적인 요인은 하루아침에 교정이 가능한 걸 보시면 되겠죠. 행동적인 요인은 지나친 음주나 활동량이 저하됐을 때도 또 낙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331페이지에 장소에 따른 낙상 예방법, 각각 장소에 따라 어떻게 낙상을 예방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계단에서는 손잡이와 미끄럼 방지 장치를 만들고 계단에는 작은 깔개를 깔지 않는다가 방법이고요. 욕실이나 화장실은 손잡이를 설치하고 바닥의 물기는 바로 닦아서 제거하겠고요. 미끄럼 방지 매트나 미끄럼 방지 스티커를 사용하고 욕실에서는 신발을 신게 합니다.
거실과 복도는 문턱을 없애고 문턱이 있으면 경사로를 설치한다. 이 내용도 과거에 많이 나왔던 내용이죠. 바닥의 물기를 제거하고 미끄럼 방지 매트를 사용한다. 주위 물건을 최소화하고 전기 코드는 모서리로 고정하고 조명은 손 가까이에 전등 스위치를 두고 야간 등은 켜두게 됩니다. 직사광선을 막기 위해서 스크린이나 블라인드를 사용하고 실내의 각 방과 통로, 계단, 욕실 등을 어둡게 하지 않습니다. 침대는 침대 높이를 낮추고 침대에 침상 난간을 올려서 낙상을 예방하고요. 침대 잠금 장치를 바퀴 잠금 장치를 반드시 하고 취침 시에는 침대에서 조명을 켤 수 있게 합니다. 결국 모든 방과 현관에는 문턱을 제거하고 바닥의 물기나 기름 등은 즉시 닦고요. LED 등의 밝은 조명으로 교체하고 가급적 계단보다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되겠고요. 발에 꼭 맞는 신발, 바닥에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된 신발은 신습니다. 현기증이나 정신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약물은 복용은 피하고 균형 유지나 근력 강화를 위한 운동을 하고 고관절 보호대를 착용하는 것이 바로 낙상 예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32페이지 보시면 화재 내용이 나옵니다. 자, 최근에 화재에 대한 것도 또 여러 번 나왔었는데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습관으로 컨센트의 하나에 여러 개의 전열기구 플러그들을 꽂지 않습니다. 식용유 등 기름을 사용하여 음식을 조리하는 중에는 주방을 떠나지 않는다. 이것도 아주 여러 번 나왔던 내용이에요. 음식을 조리하는 중에 주방을 떠나지 않는다. 이 내용이요. 성냥, 라이터, 양초 등은 노인과 어린이 손이 닿지 않게 보관하고 난로 옆에 불이 붙는 물건을 지우고 세탁물을 널어놓지 않습니다. 소화기가 비치된 장소를 알아주고 사용법을 익히고요. 자리를 떠날 때는 전기, 가스, 석유, 전기기구 등 꺼졌는지 확인합니다. 만약에 화재가 났다면 화재를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333페이지예요. 불이야라고 소리를 지르거나 비상벨을 눌러서 주변에 알리고 작은 불이라면 소화기나 물 양동이를 활용해서 신속히 끄는데 소화기를 실내에서 사용할 때는 문을 등지고 소화분말을 쏩니다. 실내일 경우에는 문을 등지고 해요. 소화기 사용 방법은 먼저 안전핀을 뽑고 노즐을 잡고 불 쪽을 향하고 손잡이를 움켜쥐고 분말을 고루 쓰게 되는데 옷에 만약에 불이 붙어 있으면 특히 얼굴, 눈, 코, 입 등을 가리고 바닥을 뒹굴면서 불을 꺼야 되겠고 우리가 정말 눈과 코는 입은 보호해야 되는 이유가 화상으로 인해서 기도 폐쇄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모든 것을 멈추고 눈과 코와 입을 보호하고 엎드리고 뒹구는 게 옷에 불이 붙었을 때 끄는 방법이고요. 만약에 불길이 커져서 불을 끄기 어려운 상태라면 신속하게 대피를 해야 됩니다. 대피를 할 때는 비상구를 활용하고 왕관기를 활용하고요. 경량 칸막이를 활용하고 실내 대피 공간을 활용해서 신속하게 대피하는 게 방법이겠고요. 334페이지 보시면 화재시 대피 요령이에요. 최근에 또 여기 나왔었습니다. 계단을 이용해야 된다.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대피한다. 틀린 얘기입니다. 최근에 나왔었어요. 계단을 이용해서 대피하고 아래층으로 대피할 수 없는 경우에 옥상으로 대피하고 불속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감싸고 자세를 낮춰야 되겠고 방문을 열기 전에 손잡이가 뜨거운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문을 열고 방을 나가면은 문을 닫습니다. 대피한 경우에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서 구조를 기다립니다. 연기가 방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틈에 물에 적신 옷이나 이불로 막고 연기가 많은 경우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바닥에 배가 닿지 않도록 기어서 이동을 합니다. 야간 화재 시에 한쪽 손으로 벽을 짚고 한 방향으로 바깥으로 대피합니다. 벽을 짚은 손은 바꾸지 않습니다. 334페이지입니다. 수해와 태풍에 관한 건데 수해에서 또 시험에 최근에 나왔었어요. 자, 수해 시 대처 방법인데 물이 집 안으로 들어오면 모래주머니 등으로 막고 상수도 오염에 대비해서 욕조에 물을 받습니다. 필요시 전기 차단을 내리고 가스 밸브를 잠그고요. 물에 빠진 후에는 성냥이나 라이터 등을 사용하지 않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합니다. 가스와 전기는 기술자의 안전조사가 끝난 후에 사용을 하고 이 내용이 안전조사가 끝난 후에 사용하고 홍수에 밀려 들어온 물이 몸에 젖었을 때는 비누로 깨끗이 씻습니다.
335페이지에 태풍에 관한 거예요. 자, 태풍이 오기 전에 대비하는 거는 대피할 장소를 미리 알아두고 가족들과 만날 장소를 사전에 정해둡니다. 비상용품은 한 곳에 두고 유효기간 내외에 물품으로 교체해둡니다. 자동차 연료를 미리 채워두고 욕실 등에 미리 물을 받아놓고요. 미리 빗물바지와 배수구에 쌓인 쓰레기를 청소하고 논둑과 물골을 미리 조성하고 보수하며 해안가의 경우 선박을 미리 결박해둡니다. 태풍이 발생했어요. 발생 중에 대피하는 방법은 침수가 우려되는 경우에 지하에서 나오고 실내에서는 출입문과 창문을 잠근 후 문에서 최대한 떨어진 곳에 머뭅니다. 가스는 잠궈두고 폭우가 심할 경우에는 감전의 위험이 있으므로 전기 제품도 가급적 쓰지 않습니다. 차량 이동 중이라면 속도를 줄이고 하천변, 산길, 공사장, 가로등, 신호등, 전신주 근처 방파제 옆으로 이동하지 않습니다. 336페이지입니다. 지진입니다. 지진도 최근에 또 나왔었는데요. 지진 발생 전에 대피하는 방법. 크고 무거운 물건, 떨어질 수 있는 물건, 깨질 수 있는 물건은 치웁니다. 깨지기 쉬운 유리그릇은 잠글 수 있는 곳에 보관을 하겠고요. 응급처치법과 가스, 전기, 수도를 차단하는 방법을 미리 익혀둡니다. 비상약품, 비품, 장비, 식품의 위치와 사용법을 알아두고 크고 견고한 구조물의 아래와 옆으로 피난해서 몸을 웅크립니다. 집 주위에 대피할 수 있는 공터, 학교, 공원 등을 미리 알아두고 자, 지진 발생 중에는 대비하는 방법은 첫 번째, 지진으로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 아래로 들어가 탁자 다리를 꼭 잡는다. 이 내용이 시험에 나왔었죠. 식탁 밑으로 들어가 식탁 자리를 꼭 잡는다. 이렇게 시험에 나왔었죠.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서 출구를 확보하고 건물 바깥으로 나갈 때는 계단을 이용해서 이동하는데 엘리베이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건물과 거리를 두고 대피합니다. 운동장,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하고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 행동합니다. 337페이지의 정전입니다. 정전도 또 최근에 나왔었는데요. 정전에 대비해 손전 등을 미리 준비하고 전기기기의 동시 사용을 자제하고 별도의 전용 컨센트를 사용합니다. 정전이 된 때에는 누전 차단기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서 옥내 전기 설비에 이상이 있으면 전기공사 업체한테 수리를 의뢰해야 되겠고요. 4번의 내용이 최근에 시험에 나왔었는데 정전이 복구된 후에는 가전제품을 시간 간격을 두고 플러그에 순서대로 꼽는다. 이게 시험에 나와서 시간 간격을 두고 하나하나 플러그에 순서대로 꽂아서 사용한다. 요거예요. 과절 위한 손상 예방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면 되겠고요. 냉동식품 중에 식품이 있다면 얼어 있으면 재냉동을 하는데 고기 등의 색깔이 변했다거나 냄새가 나면 버리게 되겠죠. 자, 338페이지의 전기사고입니다. 이것도 최근에 나왔었는데요. 전기가 통하는 찌릿한 느낌, 소음, 냄새가 나면 즉시 전기기구 사용을 중단합니다. 전선이 벗겨지거나 파손이 있는 코드는 사용하지 않고 하나의 컨센트에 여러 개의 전기 코드를 꽂지 않으며 연결 코드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습니다. 의료기기는 반드시 접종 3핀 플러그를 사용하고 컨센트로부터 플러그를 뺄 때는 플러그를 꼭 잡고 뺍니다. 그러니까 줄을 빼면 안 되겠죠. 줄을 잡아당기지 않고 플러그를 잡는다. 이 내용이 시험에 나왔었고요. 습기가 있는 곳에서 가급적 전기기구를 사용하지 않는다. 단 세면대, 욕조, 샤워장 등에서 컨센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보호용 커버를 씌워서 사용하면 되겠고요. 전기기구 물품 세척 시 또 수선 시에는 절대로 전기를 연결하지 않습니다. 전기 쇼크를 입으면 전류가 차단될 때까지 다른 사람이 닿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 인공호흡이나 흡인기를 사용하는 장기요양 기관은 정전에 대비해서 보조 전원 장치를 마련해 둡니다. 여기까지가 복지연구 사용과 안전관리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